안녕하세요. 유벤져스입니다. 오늘은 놀이에 잘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조금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유벤져스. 일단 모든 행동들이 그렇지만 그 행동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지도 방법을 활용해야겠죠.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고립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유독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또 어떤 지도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고립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성격이 지나치게 수줍거나 아니면 소심한 경우가 있잖아요. 이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처음에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. 조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? 극강의 아이? 아이인 경우에 그런 그렇죠.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반에도 사실 학기 초에는 이런 아이들이 꼭 한두 명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떤 원인들이 또 있을 수 있죠? 첫 번째로 오랫동안 조금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유아나 다른 친구들이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경우에 또 쉽게 고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심을 막 가지고 놀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거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과 막 놀이를 하다가도 조금 많이 고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타인의 친구들에 의해서 고립이 조금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이거랑 비슷하게 또래를 좀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성향 자체가 약간 혼자 이렇게 탐구하는 놀이를 좋아하고 그냥 혼자 노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아이들의 경우도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나 퍼즐을 오랜 시간 동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조금 신체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또래와 함께 노는 경험이 좀 부족한 아이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? 또 계속 눈이 가죠. 그런 아이들한테.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보통 놀이의 방법을 잘 몰라서 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.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대집단 활동을 해도 애가 끼질 않는 거예요. 막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주변에 저는 안 할래요 하고 이렇게 구석에 있고 근데 그 아이의 경우 놀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천천히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충분히 관찰한 후에 너가 하고 싶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하고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재밌어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 저도 해볼게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놀이하는 것 자체에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 저는 좀 파악을 한 후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에 그 아이의 관심사를 껴 넣어줬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반이 지금 미로찾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뭔가 뭐 던지기나 이런 놀이만 좋아하는 아이예요. 그래서 미로찾기 속에서 뭔가 함정들을 만들어서 그런 함정 던지는 그것들을 피하는 놀이를 했더니 누구보다 더 재밌게 가장 적극적으로 그 놀이에 참여를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관심사를 끌어들여서 함께 놀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소집단 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아무래도 집단 활동을 할 때보다 소집단 활동으로 소수의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좀 더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의 놀이 경험 그리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나서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에
이렇게 소집단 활동부터 적은 친구와의 상호작용부터 만들어주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과의 경험을 제공해 주다 보면 나중에 대집단 활동에서도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.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조금 강화해주는 듯한 교사의 태도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미미랑 두두가 놀고 있는데 원래 항상 미미가 고립되어 있던 친구인데 오늘 조금 같이 책을 잘 읽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미미랑 두두가 책을 읽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서 둘이 함께 읽으니까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라든지 우리 미미가 모르는 글자를 우리 두두가 알려주기도 하네 이러면서 조금 같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저는 한 번씩 그런 것도 써요. 어머 우리 미미랑 두두가 아주 단짝 친구인가 봐. 너희 둘이 엄청 친해졌구나. 그래주면 친한가? 조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금씩 강화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사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, 아니면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동물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안 껴준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 아이들의 놀이를 좀 인정을 해주는 거죠. 우리 두두랑 윤희가 무슨 동물 놀이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구나. 재밌어 보이네. 이런 식으로 인정을 먼저 해주고 그런데 여기 옆 동네 동물도 이렇게 왔대.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비슷한 느낌으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고립이 되어 있었던 친구라면 막 자동차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으면 너무 잘 그린다. 선생님도 하나 그려주면 안 돼? 그리고 나서 받아가지고는 우리 땡땡이가 그려준 자동차 그림 너무 멋지다. 친구들한테 막 소개하고 다니면 다른 친구들도 가서 이제 조금 막 자동차 그림 너가 그렇게 잘 그린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말도 걸고 또 그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또 같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기회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교사가 조금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진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. 유벤져스.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고립 중에도 왜 아이들이 안 껴줘서 고립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교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억지로 누구 두두두 껴줘야지 그냥 같이 놀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같이 껴주는 아이들도 이렇게 잠깐 그냥 선생님 앞에서 잠깐 노는 모습 보여주다가 또 자기들끼리 놀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럴 경우에는 먼저 교사가 이 아이들이 하고 있던 놀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서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하고 이 친구를 안 껴주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관련 동화책도 잠깐 추천을 드릴게요. 넌 왕따가 아니야 라는 동화책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너랑 안 놀아 라는 동화책도 있는데 이 두 권이 고립된 유아들과 관련된 동화책이에요. 한번 아이들과 교실에서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사가 지혜로운 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